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상의 경주입니다. 형군에서 호시탐탐 이제 승군의 기회를 노리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혼전이 벌어질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어느 한 마필도 안 된다라는 말도 없고 확실히 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단거리 경주답게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할 수 있는 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말은 1번 섀도우킹, 4번 조이 오브 킹, 5번 환상 터치, 다음에 8번 샤이니 파이어,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0번 졸리 로저 등이 선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보여준 걸음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8번 이 샤이니 파이어, 송재철 기수가 지금 다른 기수들이 다 부산에 내려가 있는 틈을 이용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송재철 기수가 기습 선행을 만약에 한다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솔직히 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샤이니 파이어의 선행 능력을 좀 믿고 가는 거고요. 국산마이긴 하지만 포인마입니다. 이 포인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산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말이 좀 더 좋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섀도우 킹입니다. 이제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죠.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물론 지금까지 한번 데뷔전 한번 치렀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완전히 바닥권에서 놀았는데,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끝걸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주행검사 때, 상당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1번 섀도우 킹이 조금 기대가 되는 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킹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는 전개가 나오고요. 아직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9번 매니스퍼트, 이 정도가 이제 최선을 다해볼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김기배 기수가 타고 있는 10번 졸리 로저. 이 말이 자력으로 우승한다 이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10번 최외곽 게이트에서요, 김기배 기수가 가끔 가다가 기습 선행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졸리 로저가 선행력도 어느 정도 좀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졸리 로저 김기배 기수가 마음 먹고 한번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경주가 전체적으로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게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는요, 충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이니 파이어, 이 말을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능력 검사 모습이 좋았던 섀도우 퀸, 그리고 아직 능력 미지의 매니스퍼트, 이 두 말의 후차권 싸움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가능한다면 10번 졸리 로저까지도 봐줘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도 1경주랑 마찬가지로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경주랑 지금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1경주보다는 이 2경주가 좀 더 강한 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2경주는요, 아직 신마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마리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됩니다. 자, 일단 1번 이 한양상림, 그리고 3번 가자플랜, 10번 메이블루, 요 3마리가 순발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3마리의 3파전으로 지금 끝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 3마필 중에서는 어느 마필이 더 나아 보인다는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지금 보였던 모습으로 보면 좀 강자와의 경쟁이 많았던 함양상림, 이 말이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작년 11월 달 나오고 좀 장기 휴양 기간이 조금 길었고요. 능력 검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는 이 함양상림을 좀 충마로까지 보려고 했었지만 이런 부진한 모습이 조금 보이니까 충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3번 가자플랜. 이 말도 선행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발군의 실력을 좀 발휘는 하고 있는데 뭔가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앞말이다 보니까 몸싸움에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는 이 메이블루, 이게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기수도 이동진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덥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교적 선행 능력은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좀 기승한 기수들을 보면요. 좀 약한 기수들이 좀 많이 기승을 했었습니다. 뭐 부민호 기수라든가 뭐 김효정 기수 이런 기수들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이동진 기수가 좀 강력하게 말몰이를 하고 나온다면 분명히 좋은 승부도 돼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딸딸한 말이 4번 금화 매저스티입니다. 이게 뜰듯 말듯 하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4세까지 지금 오고 말았는데 글쎄요. 저도 이번 경기도 역시 이 선행마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1000m 경주기 때문에 4번 금화 매저스티는 좀 아쉬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제외하려고 합니다. 자, 맛번을 정리를 하면요. 특별히 어느 말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없지만 일단 보이는 액면상 좋아 보이고 게이트 이점이 있는 함양상림을 제일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최외곽 게이트이지만 기습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메이블로, 그리고 선두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가자플랫, 이렇게 세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 3세 이상 암말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있을 이제 4경주랑 분할 경주인데요. 이 마주나 조교사들이 자꾸 출주 등록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으니까 없어지는 경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경주들이 자꾸 분할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박진감도 떨어지고 경주도 그렇게 재미없는 경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4마리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세네초이스, 3번 라피도 RS, 4번 스페셜 스토리, 5번 한일모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있네요. 이렇게 4마리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네초이스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선행력도 있어서 이번 경주에 이 선행 강자 없는 틈을 이용해서 선행의 한 자리는 이제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심도 어느 정도 이편성에서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1200m 거리가 오히려 이 세네초이스 이 말한테는 지금 호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경주의 선행은 이 4번 스페셜 스토리가 잡을 겁니다. 근데 1000m까지는 모르겠는데 1200m는 좀 버티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3번 라피도 RS는 무리한 경합을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내 측에서 최대한 곱게 따라간다면 그래서 힘 한 배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선행 싸움에 휘말려 버리면 이 말도 솔직히 장담은 못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말은 한일모아입니다. 이 말은요, 뒷심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 분명히 더 뛸 걸음도 있어 보이는데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뒷선에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입을 시도해도 거리와 시간이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8마리가 뛰는 단출한 경주이기 때문에 막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준철 기수가 곱게 따라가다가 대신에 문제는 뭐냐? 선두권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붙여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노린다면 분명히 능력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마피를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세네 초이스 이 말이 이 경주의 충마로 제가 추천을 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붙을 라피도 아레스, 한일모아 이 말들이 좀 그 입상권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복병으로 보는 거는 이제 4번 스페셜 스토리입니다. 이 스페셜 스토리가 기수 선행을 나가서 선행 경험 없이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세네초이스나 라피도 아레스가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경주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4경주입니다. 국산말 등급 1200m 별정 A형 경주고요. 3세 이상 암말 경주. 그러니까 3경주랑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현금 바닥권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경주로 보여지는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1번 드림걸스가 전개상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선입으로 2착을 차지하면 이제 상승세에 들어선 말인데요. 다만 이제 기수가 김효종 기수라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1번 게이트, 안게이트에서 김효종 기수가 선행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말이고요. 이 드림걸스와 선행을 다툴 말이 7번 안양호랑입니다. 역시 포인마고요. 이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그간 뭐 많은 경기를 뛴 거는 아니지만 조금은 강편성에서 많이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편성이 상당히 약해졌고 이제 강공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악벽기가 있어서 좀 다루기가 좀 힘든 말인데 뭐 악벽을 순치하는 데는 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김옥성 기수가 계속 만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또 이런 경주에서는 기수 선행을 좀 잘 나가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이 1번 드림걸스하고 안양호랑이의 능력이 좀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선정 경주로 보여지는데 혹시나 이 두 마필의 틈을 노릴 말로는 뭐 아직 능력이 검증은 안 돼 있으면 그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 하루원 이 말 정도가 만약에 신영철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드림걸스하고 안양호랑이의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그 가능성은 자 크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마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주는요. 드림걸스하고 안양호랑이 이 두 마필을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혹시나 틈을 이용한다면 하루원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과의 교차 경주입니다. 그래서 부경 제1경주가 되겠고요.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연령 오픈 암말 경주라는 게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레이팅이 가장 높은 어메이징 써니가 56.5의 부담 중량, 제일 높은 부담 중량이고요. 레이팅이 가장 낮은 티즈 조이풀이 52의 가장 약한 부담 중량을 받았습니다.
자, 이 경주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기권에 있는 말들은요, 1번 예사퀸하고 6번 미라클 윈드, 이 두 마리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마필에 좀 아성을 깰 말이 이제 10번 시크릿 일루전 정도예요. 자, 1번 예사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이고요.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1번 게이트의 서승훈 기수라면 당연히 승부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능력검사 약간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6번 미라클 윈드, 이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말이고요.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면서 뒷심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0m 거리, 아직 1200m 거리는 뛰어보지 않았지만 1200m 거리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0번 시크릿 일루전은 아무래도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프랑스와 기수도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1번 예사킹과 미라클 윈드, 이 두 마리 싸움으로 그냥 끝날 것이냐? 그럼 뭐 따당 경주가 되겠죠. 근데 경마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미터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3번 탐라 하늘입니다. 자, 이 말을 보는 이유는요,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까지 보면 23전을 뛰면서 두 번 들어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산마 5등급에서 더 이상 늘어날 걸음도 없고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항상 편성을 좀 봐야 됩니다. 앞에 나가는 순발력은 강하고요. 1200m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주에서는 예사킨하고 미라클 윈드가 선행 경쟁을 할 텐데, 이 3번 탐라 하늘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 세 마리의 싸움으로 바뀔 가망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말은 뭐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어메이징 선입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미국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팅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 5번을 뛰었지만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난번 주행심사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이 말을 주목하는 이유는 김태용 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부경에 들어가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술술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기수고요. 부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사킨, 탐라하늘, 미라클 윈드, 시크릿 일루전, 선행 일변도로 뛰는 말들이 선행 경쟁을 할 때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간다면, 물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차분하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번도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막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어찌됐든 이 예사킨하고 미라클 윈드를 빼고 갈 수는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사킨하고 미라클 윈드를 좋게 봅니다. 하지만 경마의 이변을 생각했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말 탐라 하늘과 어메이징 써니까지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탐라 하늘의 선행, 어메이징 써니의 추입, 물론 자력으로는 어려워요. 자력으로는 어렵지만 예사킨하고 미라클 윈드가 엄청나게 싸운다면 어느 한 마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10번마 시크릿 일루전은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미터는 자르고 가는 경주입니다. 제5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역시 8마리가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고 있는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1번 레스카, 이 말을 이 경주의 충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 레스카는요, 앞뒤가 다 되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즉 순발력도 있고요, 뒷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성장세가 더디기는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말인데 생각보다 성장세는 좀 뒤져요. 그러지만 강자가 없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 늘어난 1400m 거리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게이트도 이제 일본 게이트로 좋은 게이트를 받았고 선행을 가도 되고 선위권에서 전개해도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것 같고요. 후차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 데뷔전 우승으로 승분한 이번 스트리트 강자 그리고 강편성에서 나름 선전하다가 지난 경주 우승으로 승분한 4번 열린문 정도가 도전 세력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열린문은 이제 감량 기수인 문성혁 기수가 탐으로써 이제 그 부담 중량이 감량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번 레스카이 뒤를 이어서 2번 스트리트 강자하고 열린문 이 두 마리의 후차권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말이 하나가 있죠. 6번 미사일 캔디입니다. 항상 뭐 인기권에 있는 말이고 될 듯 말 듯 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 캔디도 보여준 걸음걸이로는 인기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딱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레스카나 스트리트 강자, 열린문 이 세 마리를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경주고요. 나머지 말들은 아무래도 능력이 조금은 지금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한 수 아래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1번 레스카 이 말을 지금 충마로 보는 거고요. 후차권으로는 2번 스트리트 강자와 4번 열린문 이 두 마리를 보는데 이 두 마리 중에서는 열린문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교차 제2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그 충마가 좀 드러나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대신에 후참마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일단 관심이 가는 마필들은 1번마 원더풀 컨트리, 2번마 크롬 매직, 4번마 라이징 보이, 7번마 창공, 8번마 대오질주, 9번마 킹더로드입니다. 자, 전개를 보시면요. 일단 원더풀 컨트리하고 크롬 매직, 라이징 보이, 창공 등이 아마 그 선행 경합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선행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할 거고요. 대오질주라든가 킹더로드는 바로 뒷선에 붙여서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는 이 원더풀 컨트리 이 말이 충마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지금 부담 중량이 57.5 지금 한계 중량을 갖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지난번 경주에서 이 57.5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한번 뛰어봤습니다. 물론 뭐 외곽 게이트에서 뒤에서 놀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마체중이 500kg대 중반을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으로 보이는 거는 기수가 적임 기수인 요하니스 기수가 탄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는 이제 이유식 기수가 이 마필을 탔었는데 요하니스 기수가 이 원더풀 컨트리는 좀 잘 아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임 기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보는 거고요. 금주 경마에서는 이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상당히 좀 좋은 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 마필들이 이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이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자, 이번 크롬 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문세영 기수가 이제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롬 매직은 선행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빠르게 튀어나간다면 또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 자리는 차지할 수는 있는데 과연 뒷심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것까지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다음에 4번 라이징 보이. 일단 부담 중량에서 지난번 2주 전에 뛴 경주에서 57을 달고 뛰었었는데 지금은 부담 중량이 5.5kg 감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성재 기수가 강하게 말몰이를 할 것 같고요. 창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전개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될 마필은 대오질주하고 킹더로드입니다. 이 두 마필은 선위권에서 얌전히 따라가다가 뒷심을 발휘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질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금주에는 이 진견기수가 상당히 그 말들을 지금 강하게 조교를 시키면서 좀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대오질주가 앞선에서 거리를 좀 많이 뛰지만 않고 간다면 추임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8번 대오질주를 조금 좋게 보는 말이고요. 킹더로드도 역시 선행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임력은 괜찮기 때문에 끈끈하게 띄워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대오질주하고 킹더로드 이 두 마리가 만약에 선입에서 치고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대오질주가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마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1번 원더풀 컨트리 이 말을 충마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8번 대오질주를 후차권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선행 싸움을 해줄 수 있는 4번 라이징 보이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복병으로 만약에 날라 들어온다면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2번 크롬 매직이 초반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아마 원더풀 컨트리와 멋있는 선행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6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별정 시험의 경주고 3세 이상 말들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자, 1700m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편성해 보시면 평소 질주 습성이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도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대부분 말의 그 스타트 타임이 다 14초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뭐 뒷심이 막강한 말들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마 경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금주 경마는 좀 이상한 경마인 것 같습니다. 제발 제 생각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자,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출전을 하지만 이 첫 승에 호기를 맞은 경부도령이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인기권의 마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순발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말인데 이번 경주는 좀 약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편성에서 선행 강공을 펼칠 수도 있고요. 이 마펠의 습성이라는 것은 편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강공을 펼칠 수도 있고 선입권으로 따라가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굳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을 뽑자면 8번 게이트의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오히려 김효정 기수가 이 말을 가지고요. 어쨌든 이 김효정 기수는 스타트 능력은 좀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한번 선행으로 나가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현편성의 말들 중에서는 그나마 순발력이 있어 보이고 김효정 기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좀 보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성은 전개도 엉망이 될 것이고 어쩌면 최근에 보여지지 않던 길게 늘어지는 경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 원더풀 오렌지와
그나마 능력이 보이는 3번 경부도령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 특출나게 보이는 마필은 없지만 7번 아리산, 이거는 말보다는요 기술을 보는 겁니다. 이 김옥성 기수가 가끔 가다가 이런 좀 부진맛 편성에서 엉뚱한 말을 가지고 선행을 확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뒤에서 따라올 능력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꽂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보고 7번 아리산 정도가 좀 나아 보이고요. 1번 게이트의 운의 베스트, 이거는 게이트의 이점이죠. 어쨌든 부진마 경주에서 1700m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리고 요즘 잘 나가고 있는 2역 기수라는 거,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운의 베스트도 이 정도 편성이면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2주 만에 출전인데, 이 2주 만에 출전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필을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경주는 충마를 3번 경부도령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후차권을 보자면 8번 원더풀 오렌지, 그리고 1번 운의 베스트, 여기까지 보고요. 만약에 기습선행이 가능하다면 7번 아리산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교차 경주로 펼쳐지는 부경제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별정 B형의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전개보다는 마필의 능력을 우선으로 예상해야 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경주 전개는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몰릴 가망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근성이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요, 7번 로즈블릿입니다.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근성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런 편성에서는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로즈블릿을 강하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에코선, 이 말은 이제 승군해서 고전을 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온 듯한데 아직은 3세 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걸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말이 되고요. 이 3번 부경 스토리는 이제 5세마죠. 이제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보다는요, 솔직히 기술을 더 믿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 김태훈 기수가 이제 서울에서 활약하다가 부산 경마장에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데 늘 최선을 다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은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4번마 헌치, 이 말은요, 능력검사에서만 보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걸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좀 특이한 말이에요. 그래서 서승훈 기수가 강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6번 크레이지 콘티는 이제 2주 만에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이게 선행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 가능한 말이 이 크레이지 콘티하고 5번 어메이징 탑핏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크레이지 콘티의 조인공 기수가 기습 선행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19조 김영관 조교사 관리 마필인데 이 금주 김영관 조교사가 아주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될 말입니다. 자, 이 외에 나머지 말들 뭐 예스페어라든가 뭐 라라라, 영광의 팩터, 스페셜 킹이지, 슈퍼스틸, 이런 말들은 솔직히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마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충마는 7번마 로즈블릿입니다. 이 로즈블릿의 근성을 좀 믿는 경주고요. 후차권으로는 이제 기수 선행이 가능한 6번 크레이지 콘티, 그리고 걸음은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에코썸, 그리고 부경 스토리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후차권의 혼전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시 서울입니다. 서울 제7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고요. 역시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심한 경주입니다. 1번 사려니 썬더, 2번 신청사달, 9번 호스킨, 이렇게 3마리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6마리가 다 입상권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9마리 중에서 6마리가 입상권이니까 당연히 혼전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주고 어려운 경주가 됩니다. 자, 일단 전개를 보시면요, 3번 나라라 휠, 4번 대군 파워, 5번 사이킥 보스, 6번 썸씽 노바디노, 이렇게 4마리 정도가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7번 스트라이더 업하고 8번 교룡 둑수가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이킥 보스하고 썸씽 노바디노의 순발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3번 나라라 휠은 선행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번 대군 파워는 꼭 맨 앞에 서는 선행이 아니라 바로 뒷선에 붙이는 선입으로도 경주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8번 교룡 둑수가 최근 조금 부진하지만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썸씽 노바디노는 상당히 좋은 말이기는 한데, 사이킥 보스와 썸씽 노바디노 이 2마리가 선행 경합을 펼쳐서 심하게 다툼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썸씽 노바디노가 뭐 부담 중량도 있고 그래서 이 좀 밀릴 가망이 높습니다. 자, 마피를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이 경주는 어떤 충마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 대군 파워, 5번 사이킥 보스, 8번 교룡 둑수, 그러니까 사이킥 보스가 선행을 확 나가고 대군 파워와 교룡 둑수가 선의권에 딱 붙어서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예상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다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부산 제4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별정 B형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 부산 4경주는요, 현재 이 국산 4군에서 정체를 보이는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근데 현군에서만 머물기에는 좀 아쉬운 마필들이 몇 두 보입니다. 자, 일단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8번 월드 투데이가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번 토파이어, 7번 하태 등이 좀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이 월드 투데이는 능력상으로는 좀 앞서 보입니다. 자,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한계 중량인 지금 부담 중량 57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월드 투데이는요, 2주 만에 출전이기는 하지만 다른 말과의 경쟁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월드 투데이를 좀 충마로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이제 이 톱파이어 정도가 좀 나아 보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말은 어플리트형입니다. 네. 이 말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좀 출전하면서 이제 그 입상권의 한 자를 노리기 위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플리티용도 좀 강하게 봐줘야 될 말입니다.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능력 면에서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말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경주는요, 8번마 월드 투데이 이 말을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 톱파이어의 그 선행 경합, 그리고 어플리티형의 패기,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숨어있는 말을 좀 찾아야 하는 경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눈에 띄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선행마 중에서 그나마 뒷심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4번 대군의 검, 6번 브라보 삭스, 7번 파노라마선, 10번 금성여왕, 11번 승리기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 보면요, 순발력에서는 6번 브라보 삭스가 가장 앞서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뒷심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선행 경합이 일어난다면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경주의 전개상 가장 이점이 있어 보이는 마필은 이제 11번 승리기억입니다. 물론 뭐 외곽 게이트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57kg로 상당히 높은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기억이 굳이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선입으로 곱게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면 전개상의 이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경주는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기억을 좀 좋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주에서 어떤 말이 기습선행으로 경주의 전개를 흐트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질주습성과 기본적인 말의 능력으로 보면 이 대군의 검이나 파노라마선, 금성여왕, 승리기억 이 네 마필 정도가 좀 유력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11번 승리기억을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4번 대군의 검, 그리고 7번 파노라마선, 10번 금성여왕의 후차권 싸움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브라보 삭스가 가장 앞에 나가겠지만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금주 경마의 하이라이트죠. KRA컵 마일 경주가 되겠고요. 옥산마 오픈 16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3세만 이제 출전할 수 있고 거세마도 안 되는 경주입니다. 자, 어느 말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KRA컵 경주입니다. 이 바로미터는 기본적으로 대상 경주는 그냥 전개만 생각하고 가능성 있는 마필만 예상합니다. 어차피 말의 기본적인 능력과 컨디션은 최상이라는 전제 하에 경주를 봐야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는요, 최상의 상태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변수가 하나 생겼죠. 롤러브라이드가 출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변수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그냥 제가 좀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말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세이브 더 월드, 그리고 10번 닥터카슨, 13번 디터미네이션, 그리고 14번 최강팀까지 이렇게 4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좀 좋아하는 말들 위주로 뽑았는데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터미네이션을 조금 칸을 크게 쳤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디터미네이션의 좀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이 경주는 어차피 혼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뭐 막필의 습성과 경기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경주는요, 자기가 응원하는 막필에게 소액으로 가볍게 베팅하고 응원하는 경주입니다. 어느 말이 들어오더라도 복귀상 보시게 되면 이 말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나라 경마의 지금 명마가 될 막필을 선발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오늘 경마는 예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이 출전 두수 부족으로 경주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편성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해진 상금은 타게 되어 있으니까 뭐 마주나 기수, 조교사 입장에서는 뭐 힘 안 들이고 돈 버는 경주입니다. 뭐 말이 좀 심했는지는 몰라도 이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번 경주 전체 9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의 편성이라면 입상을 할 수 없는 말들로만 좀 짜여져 있습니다. 완전 부진 말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상금벌이를 못한 말에게 그냥 상금을 나눠주기 위한 편성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예상은 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상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자, 일단 뭐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3번 골든 서비스, 8번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9번 별나라 신사입니다. 그런데 모두 뒷심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이게 뒷심이 없어도 쫓아올 말이 있어야 끝걸음이 죽는데 솔직히 그런 말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안 보이던 숨은 능력을 이 경주에 발휘한다면야 모르겠지만 뭐 그럴 능력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제 예상은 간단합니다. 앞선 나갈 세마필 3번 골든 서비스, 8번 하늘을 달리다, 9번 별나라 신사, 이 세 마리의 만약에 실전 배팅이라면 3복조 공략입니다. 물론 뭐 제가 성의 없이 예상을 해서 적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깜짝 말이 등장한다면 그건 뭐 하늘 뜨시겠죠. 제 10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 별정 B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역시 8마리가 출출하는 달출한 편성입니다. 경주 출전 등록 현황을 보니까 다음 주 경마도 금주 경마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충마는 5번 명진맨입니다. 물론 이제 5세마리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경주에 뉴문 워리어, 컴플리트 킹덤, 흥행질주 등 현군 강자와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힘 한번 못 쓰고 이제 후차권에서 놀던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승부를 회피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명진맨이 그동안 경쟁해왔던 말들과는 조금 한 수 아래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기습 선행가도 가능해 보이지만 또 선입으로 전개를 해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자, 상대마로는 이제 1번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이죠. 1번 게이트에서 깜짝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빅토리 킹, 그 다음에 침체기에 좀 놓였었지만은 오히려 이 휴양기간이 약이 됐을 3번 백삼포스, 그리고 기습선행도 가능하고 뒷심도 있어 보이는 8번 강화총각, 이 세마필 정도가 후차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간단하게 마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충마는 5번 명진맨이고요. 후차권에서 1번 빅토리킹, 3번 백산포스, 8번 강화총각 이 세 마리가 입상의 한 자리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이 세 마리 중에서는요, 능력 검사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3번 백산포스가 조금 나아 보이고요. 게이트 이점 있는 빅토리킹, 그리고 강화총각은 좀 복병권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1경주 쌈마 5등급 1700m 별정 B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참 넋두리가 좀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경마 시작을 대비해서 서울과 부경의 국산 5군마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가망성과 기본 능력, 또 뭐 질주 습성 등을 바탕으로 나름의 순위를 정하고 상위에 들어있는 마필들은 간략한 소개와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경주에 나온 국산 5등급의 마필들이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스트업의 저 밑에 있는 말들이란 얘기예요. 물론 경마가 늘 좋은 말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말이라고 늘 우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진마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배당이 나오는 경주도 허다해요. 하지만 능력마와 부진마 아니면 엇비슷한 말들이 좀 섞여 있어야 경주를 볼 맛도 나고 재미도 있는데, 이번 편성은 그냥 앞경주에서도 언급했듯이 상금 나눠 먹자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0m 경주입니다. 이거면 선행마 그리고 운이 좋아서 안게이트 마번을 뽑는다면 착순에 들어갈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경마를 조금 아는 팬분들만 아니고요, 마주조교사는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에 보시면요,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점대 후반에 들어가는 마필도 없습니다. 아예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건 경주 출전을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번 경주는 누가 먹고 다음 경주는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출전 신청을 한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고객 경마를 하면서 경마 관계자, 특히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이 직접적인 관계자들의 수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경마팬 없는 경마를 시작한다고 마사회에서 발표했을 때만 해도요, 솔직히 많은 경마 팬들은 그 입장을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건 그들만의 잔치예요. 이제 마주나 조교사 등은요, 정상적인 경마가 시행되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무고객으로 경마하니까 상금은 챙겨가는데 경마팬이 입장했다가 코로나 확진자라도 나오면 이마저도 못할 수 있으니까 이 상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신경 안 쓰고 상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마 자체에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다고 이 무고객 경마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그냥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넋두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전개나 편성에 유불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4번 올마이킨, 6번 레인, 7번 천년의 고도 이 세 마필을 빼고 나머지 말들이 들어올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마주나 조교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눠먹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합리적인 의심이 그나마 기우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경마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발 제 의심이 기우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제 예상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12경주 국산마 3등급 1400m 별정 B형의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레이팅 65 이하 말들에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 중급 이상의 편성입니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능력 검사에서 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1번 님의 향기, 승군전에서도 2착을 기록하며
이제 세신의 강자로 떠오른 이번 다이나믹 펀치, 그리고 역시 승군전에서 자기 모습은 보여준 5번 파이팅 히어로, 그리고 해볼만한 편성 만난 9번 마이티럭, 이렇게 4마리가 선행의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과연 선행경합에서 어느 말이 살아남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열한 경합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경주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9번 마이티럭입니다. 선행력도 있고 끈기도 있는 마필이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앞뒤가 다 되는 마필입니다. 뭐 기수도 믿을만한 박태종 기수고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경마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선행마가 많은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관심만은 이번 다이나믹 펀치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오늘 같이 출전하고 있는 이 파이팅 히어로, 그리고 아멘다 등이랑 같이 뛰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2착을 차지하고 가능성을 좀 높인 말이고요. 딕시 어게인, 이 말이 조금은 이제 관심권 밖에 있을 텐데요. 선행마 중에서는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뭐 잔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주 주기가 좀 일정치가 않아서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는 말인데 차라리 이번 휴양 기간이 좀 약이 되었을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 이외에는 게이트 이점으로 이제 선입 승부 가능한 1번 님의 향기, 이 님의 향기의 컨디션 회복을 기대하는 경주고요. 자, 마필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9번 마이티럭과 다이나믹 펀치, 이 두 마필의 입상 가능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병권으로 6번 딕시 어게인의 기습선행, 그리고 1번 님의 향기의 선입전개를 그려보는 경주입니다. 제13경주 2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80 이하의 말들이 이제 출전하는 경주고요. 이 2등급 경주는 항상 혼전도가 높고요. 특히나 1200m, 1400m는 혼전도도 높고 배당도 많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2등급의 1200m, 1400m 경주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끼리 배당도 항상 높게 형성이 되고요.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혼전도가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경주를 주도할 마필로는 3번 박차오름, 이 말의 선행력이 좀 돋보입니다. 뭐 당일 주로 상태가 좀 문제이지만 일단 선행을 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버티기는 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10번 대군천하, 11번 골든게이트, 이 두 마필이 외곽이긴 하지만 빠르게 선두권으로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행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뒷심 약한 박차오름은 뒤로 처질 가망이 좀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번 대군천하, 11번 골든게이트, 이렇게 두 마리로 끝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서 바닥 추입만은 좀 추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전개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은 4번 토암산 파워, 7번 럭키루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번 불멸의 제왕도 추입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추입 타이밍을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바닥 추입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4번 토암산 파워는요,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검사 시 모습도 괜찮아 보여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 김효정 기수가 과연 이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몸싸움이 상당히 심할 경주이기 때문에 뒷선에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이 7번 럭키루키는 이 우창구 조교사가 골든게이트와 함께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1번 골든게이트 쪽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지만 앞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김동수 기수의 매서운 말머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10번 대군천하를 이번 경주에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후차권으로 11번 골든게이트, 4번 토암산 파워 이 두 마리를 좋게 보고 있고요. 7번 럭키루키, 이 7번 럭키루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드디어 금주경마의 마지막 서울 제14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조심해야 될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항상 이 1등급 1200m는 마지막까지 혼전이 벌어지는 경주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말은 1번 모낙스나미, 4번 컴플리트 스윕, 8번 라온매직, 그리고 11번 하바나 찰리, 이렇게 네 마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장산 와일드라든가 뭐 3번 러닝스톰, 10번 울트라 펀치, 뭐 12번 브라이트 캣, 이 마필도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1번 문학스나미는 지난번 승군전에서 좀 인기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발력도 있고 이 게이트에 지금 이점이 있잖아요. 1번 게이트라는 거. 그래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4번 컴플리트 스윕은 이번 편성에서 순발력이 가장 좋고 게이트 이탈 능력이 좀 탁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 후에는 좀 고전은 하고 있지만 이 현거리 1200m라는 거리에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8번 라온매직도 역시 선행력도 있고 다 좋은데 솔직히 말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이역기수가 더 무서워 보이는데 제가 추천한 4마리 중에서는 조금 약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바나 찰리입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출주 주기가 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능력으로는 지금 이 편성에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뛰어줄 수 있는 걸음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송재철 기수, 지금 뭐 호랑이 없는 곳에 누가 호랑이 역할 한다고 상당히 요번 주 이제 송재철 기수가 상당히 기승을 잘하고 있는데 한번 하바나 찰리를 좀 믿어볼 만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는 좀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번 하바나 찰리를 충마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선행력에서 앞서 있는 4번 컴플리트 스윕, 그리고 게이트 이점 있는 문학스나미, 이 두 마리를 이제 후차권으로 보고요. 기수가 무서운 라온 매직까지는 좀 복벽권으로 보고자 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출전 마필들의 이 능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자, 이것으로 금주 경마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